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의 대통령의 친서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친서 외교로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반도 정세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우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이제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 그리고 오늘의 북한 노동신문의 이 친서 내용보다도 네. 좀 뭐랄까 친서를 받았다. 그리고 좀 간단한 평가를 할까요? 이런 것을 했죠. 여기 대해서 친서에 대해서 아주 내용에 대해서 만족한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친서에 있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평가를 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친서와 관련해서는 표현과 내용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표현에 있어서는 네. 이 양 정상 간의 신뢰 이런 게 좀 담겨 있지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더 추가한다 하면은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움, 복잡한 그런 속에서도 나름대로 6.12 이런 북미 정상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좀 뭐랄까 이 북한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이 내용이 담겨 있다. 그것은 뭐냐니까 네. 일종의 미국의 일종의 이 셈법 변화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친서 속에 조건 없는 대화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대목이 뭐냐면은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이라는 용어는 좀 빠져 있더라도 좀 뭐랄까 동시적, 병행적 이런 이행,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북한이 만족하는 이런 내용에 담겨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네. 북한이 만족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시점 자체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북한과 중국이 1박 2일 동안의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상 간의 친서라든지 축제라든지 이것을 주고받음에 있어 가지고 내용도 중요하지만도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아마 이 최근의 이런 북미 간의 친서 축전 주고받음을 볼 때 첫 번째로는 지난 6.12,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6.12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행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일종의 탐색하는 그런 하나의 축전을 보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6월 14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신뢰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까지도 챙긴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것은 축전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북한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 나름대로 이 친서이 왔다. 이것이 노동신문하고 조선중앙통신을 밝힌 걸 볼 때 네. 그렇다면 적어도 22일 아니면 21일 정도 이 받지 않았겠나.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다. 이렇게 본다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내용 속에는 나름대로 북중 정상회담 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 속에서 빨리 북미 간에 대화하자. 이런 것이 주를 이루는 내용이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네. 친서 축전을 주고받는 시점상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것은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한 하나의 계기점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어가지고 북미 간의 대화 재개 그렇게 먼 훗날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정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미국의 비핵화 셈법, 뭐 일괄 타결식 셈법에도 조금 유연성이 가미됐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친서가 상당히 뭐랄까 만족하는 그런 평가 속에서 흥미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심중히 생각을 놓고 이랬잖아요. 네. 그것은 뭐냐니까 북한이 완전히 원하는 것은 좋겠지만 어느 정도 기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기대하는 내용 속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북한이 미국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선비핵화 후 대북 제재 완화 또는 선비핵화 후 체제 보장 더 나아가서 선비핵화 후 밝은 미래 사회 보장 이것이 아니라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나름대로 대북 제재도 완화하고 또 이 경제 협력도 좀 하고 체제 보장 다시 말해서 북미 간의 뭐 수교라든지 또는 이런 이 종전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이런 관료들 또는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북한이 원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친서라는 속에서 그 내용이 풍부하게 모든 것을 다 담는다 하면은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원칙 방향 틀 속에서 미국 입장이 약간 변화되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 좀 포함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서가 어느 정도 북미 대화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이 미국 측에 전달했고 또 연장선상에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가지고 국빈 초청했잖아요. 네. 또 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도 도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친서 또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 있는 결과 도출 이런 것을 볼 때 조만간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실무자 간의 대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사실 오는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8, 29 G20 오사카 정상회의도 열리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도 바로 그 다음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건 특별대표도 이번 주 중반쯤에 이제 방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비건 대표가 이 방한을 한다 하면은 이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조율,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겠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좀 뭐랄까 북한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은 그런 의향도 있겠죠. 더 나아가지고 이 북미 양정상간에 주고받는 친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입장을 또 설명하고 북한의 입장도 확인하는 뭐 그런 것이 비건 대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라고 한다면은 아마 한미 정상회담 전에 비건 대표가 서울 온다 하면은 이 한미 간에 워킹 그룹에 만나는 것은 자유가 당연히 만날 것이고 아마 판문점 또는 평양에서 시간이 된다면은 네. 아마 이 북미 간의 실무자 간의 만남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그 가능성은 한 50대 50이지만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한중, 한러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과연 시진핑 주석이 어떤 북한의 메시지를 가져올 것이냐, 과연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북미 간에 최정상 간의 축전, 이런 친서를 주고받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서 정상회담했고 아마 그런 이 북중 간의 정상회담의 시작, 그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국에 직간접적으로 다 알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미국이 어제 보면은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북중 정상회담을 결과 알려준다면은 이 양 정상, 이 중국과 미국 정상 간의 신뢰 형성,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어떻든 간에 이 시진핑 주석도 G2 국가의 지도자로서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런 이 체제 보장, 또 그리고 관계 정상화, 더 나아가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충분하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 이것이 긍정적인 결과, 막 이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또 이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함을 해가지고 조만간에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회담이 개최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 이 비핵화 셈법을 좀 더 복잡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이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양자회담의 장점이라는 것은 네. 결국 뭐냐면 이 이해관계가 두 나라가 직접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합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앉아 비용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비용이 한 나라만 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겠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해서 뭐 사자든 육자든 이런 다자회담을 하게 되면은 이해관계가 아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 합의를 도출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n분의 1이기 때문에 비용은 또 작게 드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양자든 다자든 서로 장단점이 있다 보여주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속에서 뭐 혹시 중국의 바람대로 사자 또는 육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육자 회담에 대해서는 북한도 상당히 좀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이 과거 육자 회담은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북한도 미국 입장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육자회담 운운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사자, 남북 미중이 참가하는 사자라는 것은 한반도의 그 종전선언,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이 당사자로서 참여하려는 것이 지금까지 네.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평화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자회담보다도 오히려 남북 대화와 북미 양자회담에 김정은 위원 친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남북 미중의 회담을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에 설득을 하면서 네. 지금은 북미 대화에 집중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다자 간 회담보다는 일단은 양자 회담 구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당장은 북미 회담에 집중을 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큰 틀의 원칙과 방향, 다시 말해서 이제 포괄적인 합의하고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대한 원칙이 어느 정도 합의되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든 평화선언이든 이것이 이루어지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실천, 구체적인 실천 항목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남북 미중 사자가 참여하는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일단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는 29일에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이제 11월 3일에 재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고요. 이런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실 거라 보십니까? 우리가 먼저 좀 과거의 경험적 사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대선에 있어가지고 이슈로서 상위에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하위에 있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가지고 이 이슈만 계속 주도해 가면서
끌고 가면서 재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재선에 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죠. 혹자들은 럭비공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적어도 3년 차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남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셈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여러 가지 이런 친서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오히려 이런 북한 비핵화 이후에 대해서 이슈를 끌고 가는 것보다도 네. 오히려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재선에 임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징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도 좀 기대할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북한 카드를 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희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이렇게 남과 북이 회담장에 좀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표시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일단은 힘들다고 봐야겠죠. 이미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일종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제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북한이 여기 대해서 뭐 그보다 찬성이다 이런 표시는 없지요. 그 와중에 지금 현재 북중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뭐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의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낸다 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준비 시간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회에 집중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 시진핑 주석의 만남 여기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 이것을 확고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 이전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G20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